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소아과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고 오픈런은 점점 심해질 거라고 하고, 저 말이에요. 사실 뭐 별거 아닌 그냥 동네 흔한 소아과 의사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대체 뭐라고 예약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면 좀 그렇잖아요. 뭐 방법이 없나 생각해보다가 챗 GPT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얘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갔을 때 얘한테 물어보면 답이 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 의사의 입장에서, 육아를 하는 아이 아빠의 입장에서 이 챗 GPT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분류해서 이제 흔하게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열 나는 거, 감기, 장염, 그리고 뭐 응급 상황, 이 정도 카테고리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아이가 열이 나. AI한테 뭐 존댓말 따위는 안 쓰죠.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어차피 영어로 번역해서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에는 뭐 존댓말이 없기도 하니까 뭐 나중에 스카이넷이 이렇게 칼 들고서 협박하면은 그때 가서는 살려주세요 뭐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와서는 뭐 존댓말 할 이유는 없죠. 한글로 검색하는 거는 조금 늦긴 하네요. 열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조치해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재보세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수분 섭취를 유도해 보세요. 의류 조절. 아이의 의류를 얇고 편안하게 조절해 주세요. 너무 따뜻하게 입히지 않도록 하고 발과 손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얇은 양말과 장갑을 착용시켜주세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열 나면은 옷 벗겨놔야 하나요? 이게 열이 올라 있으면은 옷을 많이 벗겨 놓으시긴 하는데, 체온이 사실 좀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이 올라 있을 때 춥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깥 온도가 변하는 거에 몸이 바로 반응을 못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얇은 옷 정도는 입혀두는 편이 좋다고 얘기를 보통 드립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너무 따뜻하게 입히지 않도록 하세요. 벗겨놓으라는 얘기는 없죠. 해열제 사용하고 열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각한 증상이나 급격한 체온 상승이 있다면 즉시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뭔데? 심각한 상황이 뭐야? 심각한 상황은 체온이 너무 높을 때, 고열일 때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의식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때는 당연히 응급실로 가겠죠.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럴 때도 당연히 응급실로 갈 테고, 경련할 때, 이럴 때도 당연히 응급실로 갈 테고, 피부 발진 또는 피부의 창자? 창자가 뭐지? 창자는 이거잖아. 이 배 안에 있는 거 꺼내는 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창자가 뭐 나타날 게 뭐 있어? 뭔가 다른 단어 같은데? 갈증 부족, 탈수라는 얘기겠죠. 해석이 좀 어색하긴 한데 결국은 탈수라는 얘기. 탈수 증상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병원을 가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결론적으로 열이 난다. 열은 뭐 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 체온 재보고 열이 높으면은 해열제를 먹여봐라. 옷은 적당히 입혀라. 탈수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을 먹여봐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는 거는 열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거랑 열이 왜 안 떨어지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이 계속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아이가 열이 계속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그 심각한 상황이랑 비슷한 얘기긴 하니까, 심각한 상황일 때는 병원을 가고, 만약 뭐 그렇지 않다면은 해열제를 먹여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너무 멋대로 해석하나? 만약 아이가 열이 계속 나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이 3일 이상 날 때, 열이랑 같이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 아이의 기저질환, 기타 위험 요소, 만약 아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열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주로는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는 애들이 항암제 맞고 나면 면역이 확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뉴트로페닉 피버라고 그러는데
한글로는 뭐라고 하지? Neutropenic fever. 한글로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보네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에이즈 이런 환자들이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럴 때 열이 나면 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소아과 기준으로 하면은 생후 30일, 생후 90일 요 정도까지 아이들이 열 날 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열로 인해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거나 변화한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결국 병원을 가보시란 얘기예요. 열이 왜 안 떨어질까? 아이가 열이 왜 안 떨어질까? 아이의 열이 왜 안 떨어지는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 위염, 중이염, 폐렴, 세균 감염, 항생제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일부 약이 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진료를 할 때 얘가 약 때문에 열이 나겠다 라는 거는 진짜 끝에 있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아파서 열이 난다고 보는 거고, 진짜 원인이 없을 때, 도저히 열 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약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돼서는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진짜 AI 닥터처럼 이렇게 찾아보는 정도가 될 수는 있겠네요. 열 조절 문제, 체온 조절 메커니즘이 이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복합적인 요인,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병원을 가봐라. 열이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기는 좀 어렵네요. 결국 얻을 수 있었던 건 열 나면 해열제 먹여봐라 정도? 그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 나면 해열제 먹이는 거 가장 먼저 해보는 거고, 안 좋으면 병원 가봐라. 이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 별로 도움은 안 되네요. 감기 같은 게 진단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기 증상, 열 나고,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목이 아프다고요. 해요? 목이 아프다고 한다. 목이 아프다. 무슨 병일까? 챗GPT였는지 무슨 다른 AI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의사 면허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엄청 나이스하고 엄청 우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 합격 정도는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고 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하고 진단 내리고 적당한 치료를 찾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도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감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감기일 수 있다.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 다른 것도 가능성은 있다. 감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독감일 수도 있고 다른 호흡기 감염일 수도 있고 기침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상한 것들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건지를 사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감기인지 비염인지 이런 게 알고 싶은 건데 그렇게는 잘 구분을 하기는 어려워하나 보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1차적으로는 감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는 있다는 거고, 독감이 있으니까 한번 독감 증상처럼 써볼까요? 고열이 있고 기침과 콧물이 심하고 구토도 하고 몸살과 오한이 있다. 무슨 병일까? 만약에 독감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사실 독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병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인플루엔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긴 하네요. 감기보다 증상이 조금 심하다고 썼다. 그랬더니 인플루엔자라는 얘기를 1번으로 하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1번을 어쨌든 인플루엔자로 잡았다는 건데 아주 전형적인 경우는 인플루엔자를 먼저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계절적인 게 좀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다는 거는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감기일까, 독감일까, 아니면 뭐 폐렴이나 기관지염일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사실 기침의 정도, 뭐 아이 컨디션 이런 것만 가지고서 구분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고 결국은 청진이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런 그 신체 진찰하는 것까지 AI에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실제로 보니까. 혹시 폐렴도 알 수 있을래나? 폐렴이 애들이 기침이 좀 심하다 요 정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열이 있고 가래와 기침이 심하다. 잘 먹지 못한다. 무슨 병일까? 일단은 증상은 폐렴 때 보일 수 있는 증상 정도를 써보긴 했는데 뭐 열, 가래, 기침 이렇게 썼는데 상기도 감염부터 나오네요.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폐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통계적인 거에 기반한 게 아닐까 싶어요. 증상은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폐렴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사실 열, 가래, 기침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 청진도 해봐야 되고 뭐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아무래도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 정도인 경우가 제일 많고 폐렴은 상대적으로는 그 환자 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기에 비해서는 아마 그 순서대로 해준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폐렴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닌데 어쩌면 이게 더 맞는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빠나 엄마 입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얘가 폐렴이지 않을까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내 걱정이 풀리진 않겠네요. 감기는 요 정도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장염 쪽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배가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한다. 자꾸 해요라는 말이 붙네. 아프다고 한다. 무슨 병일까? 사실 이제 장염처럼 증상을 써놓긴 했는데 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뭐 토가 심하냐 아니냐 하는 경우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기는 하거든요. 장염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위장관 감염과 장염이 함께 떴네요. 같은 얘기지 싶긴 한데 아마 뭐 영어로 검색해 봤을 때 다른 단어가 떴나 보죠. 의학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긴 해서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위장관 감염이라는 게 장염이라는 얘기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왔다. 음식이나 물로 전파될 수 있다. 그 안에 이제 뭐 식중독이나 다른 바이러스성 장염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음식 잘못 먹어서 생기면 식중독 이렇게 되는 거고 위궤양은 애들한테는 아주 흔한 건 아니긴 하니까 쉽게 생각할 만한 이유들은 아니고 여기 나오네요. 소장 폐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이 어디가 꼬였든지 막혔든지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맹장, 급성 충수염 뭐 이런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무슨 병일까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물어볼까요? 배가 아프다고 한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장염 종류는 대부분 그냥 바이러스성 장염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지가 더 중요한 병이긴 하단 말이죠. 어떻게 케어를 해주는지가 안정과 휴식, 수분 섭취, 영양 섭취 안정과 휴식이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열이 날 때 애들 열 날 때 이렇게 막 물수건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짜증나요. 거슬리고 애들도 이렇게 몸이 막 되게 몸살 나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건드리면 싫거든요. 귀찮고 이게 뭐 찬수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건드리면 귀찮은데 어떤 명확한 효과가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건드리면은
귀찮은 거죠. 사실 나는 그냥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뭐 그렇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보다는 물이나 전해질 보충 음료가 좋습니다. 설사할 때 탄산음료 같은 거, 과일 주스 같은 거 먹으면 설사가 더 심해지죠. 영양 섭취, 가벼운 식사 정도는 먹는 게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짠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 이런 것도 설사가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해열제겠죠. 발열제라고 하면은 발열제라고 하면 열을 내는 약이라는 얘기인데 해열제겠죠. 의사의 처방 없이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라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감기 걸린 애들 인플루엔자일 거예요. 아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애들이 다 막 좀 바보가 된 거예요. 약간 뇌성마비 이런 게 온 거죠. 그래서 원인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감기 걸려서 열나는 아이들한테 아스피린을 먹였더니 뇌가 망가지더라. 이런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라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애들한테는 아스피린을 안 쓰죠. 특히 열나는 뭐 감기 증상 있는 애들한테 아스피린 절대 안 쓰죠. 뭐 결국은 의료 전문가 상담해 보세요.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까 정도를 한번 물어볼까요? 응급실에 가야 할까? 요 다음에는 설사를 빼고 한번 물어보죠. 설사했을 때 응급실 갈 만한 상황은 탈수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설사가 빠지면은 이제 맹장염이나 뭐 다른 장이 꼬이거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심각한 상황이면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응급실을 가보는 게 좋다. 높은 열, 심한 구토와 설사. 사실 이게 우리가 판단이 안 되니까는 병원을 가는 거긴 하잖아요. 이게 열이 높은 열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면 높은 열이냐? 이것도 좀 애매하고, 사실 응급실 갈 정도의 높은 열이라고 하면 41도 이상, 제가 가끔씩 얘기했었죠. 심한 구토와 설사. 뭐 구토를 몇 번을 하면 심한 거냐, 설사를 몇 번을 하면 심한 거냐,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심한 배통. 다 결국은 이제 장염 증상인데 뭔가 심해 보이면 응급실을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심한 거냐가 사실 궁금한 건데 우리 판단이 안 서니까 우선은 이제 병원을 가보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해야겠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설사를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토하고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사실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고서 질문을 한 건데, 맹장염, 급성 충수염, 그 다음에 장중첩증, 장이 꼬이는 병, 장폐색, 이런 조금 심한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건데 약간 명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네요. 어쨌든 심한 증상이 있으면은 탈수일 수도 있으니까 가봐라, 뭐 배가 많이 아파하면은 뭔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 체온은 앞에 했던 얘기고, 열나는 거, 감기, 장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볼 때도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감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장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10명이 뭐야, 뭐 한 100명쯤 왔을 때 한 90명은 그냥 감기, 90명은 장염,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버려도 사실 문제는 없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10명, 뭐 그 100명 중에 10명은 또 폐렴일 수도 있고, 장염이 아니라 TV에 가끔 나오는 뭐 버거시병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니까 아직까지 그걸 완전히 잡아주지 못하네요. 어쨌든 그런 걸 진단하려면은 아이를 진찰도 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아과를 가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AI가 완전히 뭔가를 대체를 하려면, 아니면 원격 진료 같은 걸로 대체가 되려면은 아예 진찰 소견을 온라인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온라인이나 뭐 AI로도 진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진기 같은 걸 아이 가슴에 갖다 대면은 그 소리가
온라인으로 전송이 된다. 그럼 소리를 분석해보고 이 소리는 폐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감기 소리입니다. 정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은 그때쯤에는 진짜 의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병인지 정도 구분을 해야 되는, 딱 봤을 때 청진을 해봤는데 폐렴은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이러면은 집에서 쉬세요 하고 엔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소리가 안 좋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오더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상상이에요. 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응급 상황까지만 검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응급 상황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열은 앞에서 얘기했고 복통도 얘기했고, 삼키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비닐을 삼켰어요. 삼켰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애들 삼키는 거 뭐 많죠.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실 삼키는 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삼켜서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아이가 비닐을 삼켰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닐이 기도로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숨쉬기가 점점 안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 위장관 손상. 비닐이 걸릴 수 있다. 뭐 정말 뭉치면은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3번은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비닐에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내시경을 해서 꺼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해요. 그냥 소화시켜서 나오는 게 더 낫죠. 내시경하고 이러는 것도 결국 아이를 많이 괴롭혀야 하는 건데 밖으로 빠져나올 게 뻔한데 보통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있네요. 비닐 삼킨 양과 크기, 아이의 증상 이런 거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레고로 해볼까요? 레고도 흔하니까. 레고를 삼켰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레고 보면은 이 대가리랑 목이랑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게 애들 기도로 들어갔을 때 숨쉬기 편하라고 만들어 둔 거죠. 밟으면 아프라고 만들어 둔 게 아니고, 숨쉬기 편하라고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기도 들어가서 꽉 막혀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공기가 통할 구멍을 하나 만들어 둔 그런 거라고 하죠. 답이 똑같이 그냥 나올 것 같네요. 레고를 삼키든 비닐을 삼키든 어쨌든 병원에 가봐라. 기도 폐색, 위장관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병원 가봐라. 그러면은 진짜 초응급인 건전지, 코인 배터리라고 쳐도 얘가 이해하겠죠? 그만하고, 아이가 코인 배터리를 삼켰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위에 나오는 거랑 답변이 좀 다르죠? 아이가 코인 배터리를 삼켰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코인 배터리는 아이의 소화관에 갇히거나 고열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안에서 녹아요. 그리고 위를 그러니까 배터리가 녹는 게 아니라 위가 녹아요. 식도가 녹고 위가 녹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싹 썩어버리니까 빨리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가보세요. 이 정도는 나오긴 하네요. 조금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온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이가 고환이 아프다고 한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답을 주세요. 조금만 빨리빨리 주세요. 근데 좀 느리고 지겹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신기하긴 하네요. 이렇게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긁어 모은 다음에 판단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고환 통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 그 다음에 부종, 부어있는 거, 발적, 좀 빨개져 있는 거, 출혈, 피가 나는 거? 피가 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다. 사실 이제 뭐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 심하게 통증이 있으면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부딪혔는데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냥 딱 그 순간에 통증 정도로 지나가는 수준이면은 사실 금방 끝나는데 이게 좀 오래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때는 병원을 가보긴 하는데 붓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괜찮은 경우가 훨씬 많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근데 만약에 붓거나 좀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경우는 응급이긴 하거든요. 잘못하면은 조금 지체를 하면은 이제 고환을 적출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고환 통증이 조금 심하다 그러면은 응급실 가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보거나 하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고환염전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른 컨텐츠로 다뤄볼게요. 아이가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하는 판단은 결국 챗 GPT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막 병원이 없는 오지에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내 주변 반경 10km 내 병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면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조금 받아볼 개챗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건 아니고, 요새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병원을 가는 게 뭐 진짜 안 되면 소아과가 아니라 다른 병원이라도 갈 수는 있잖아요. 뭐 내과나 의원이나 이런 데라도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볼 수는 있으니까 아이가 아프면 병원을 가보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물어볼 시간에 병원을 가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도 지금 계속 결국은 의사한테 가봐라, 전문가한테 상담해봐라, 의료진한테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의 끝에는 결국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뭐 진짜 가벼운 수준, 뭐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 이런 경우가 아니면 결국은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내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정말 걱정될 때, 한밤중에 너무 막 안달복달할 때, 그런 때 한 번 정도 그냥 물어볼 수는 있겠다. 근데 물어봐도 뭐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비닐 삼킨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삼켰을 때, 레고 삼켰을 때 이런 것처럼 아씨 지금 당장 응급실 가봐야 되나? 뭐 이런 걱정만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이가 많이 보채는 거 하나 검색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자꾸 검색 많이 하게 되네, 하다 보니까. 3개월? 2개월? 2개월로 할까요? 2개월 아이가 갑자기 많이 심하게 보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병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슨 병일까가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저 정도 개월수 애들이 뭐 그냥 이유 없이 많이 보챌 수 있죠. 뭐가 불편해서 보챌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 보챌 수도 있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보챌 수도 있고, 영아산통 같은 걸 수도 있고. 답변이 이상하네요. 나는 보채는 걸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구토 얘기를 하지? 2개월 아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갑자기 많이 심하게 운다. 보챈다는 표현이 영어에는 없는 표현일까요? 사실 그 irritability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보통 보챈다고 우리는 번역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면은 얘가 구토라고 검색을 하진 않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예전에 영아산통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애들 진짜 보채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막 정말 정신 나가게 울기 시작하면은 멘탈이 살짝 나가죠. 그럴 때 뭐 이런 걸 검색하고 있을 정신은 없을 테니까 미리 해보는 걸로. 보통 그냥 진짜 그렇게 많이 울면은 이 영아산통이나 이런 걸 들어봤다, 알고 있다 이러면은 조금 그거에 대한 대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거의 뭐 이렇게 젖 물려보거나 분유병 물려보거나 안아서 달래거나 둥가둥가 하거나 뭐 그 정도긴 하죠.
배고픔, 배변, 피로, 통증. 그러니까 이 통증이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기저귀 발진, 복부 불편, 이빨이 돋는 등의 원인, 이앓이 이런 거. 2개월 아이한테 이앓이라는 답변을 준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2개월이라고 일부러 지정을 해준 건데, 이것도 결국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심한 울음을 보이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아동의 의사. 아동의 의사는 뭐지? 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아동의 의사. 뭐 미국에는 다른가 봐요. 아무튼 저런 사람들과 상담해봐서 조언을 얻어라. 여기까지 할게요. 검색해본 소감에 대한 느낌은 앞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